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주신경성 실신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했는데요. 이제는 제 원래 전공이었던 알레르기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의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알레르기였는데, 그건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어렸을 때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의과대학원 폐기내과에서 알레르기에 관련하여 석사, 박사까지 과정을 밟아 졸업했고요. 여러분들 알레르기 비염이나 두드러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분들 계시나요? 검사해보면 증상은 심한데 별거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두드러기를 주로 많이 진료하고 있어서 저한테 내원하시는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옆 가정의학과에 의뢰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파악하는 마스트 검사를 해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10명 검사하면 1명 정도만 항원이 검출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는 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모두 매일 두드러기가 심하게 발생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이즈음 되니 저도 더 이상 민망해서 환자분들께 검사를 해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검사를 의뢰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두드러기의 70~80%는 원인을 특정하기 힘든 특발성 두드러기가 대부분입니다. 두드러기는 알레르기로 분류하는 질환이거든요. 70~80%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면 알레르기 이론이 뭔가 좀 딱히 좋은 설명 방법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20대까지 저를 많이도 괴롭히던 알레르기성 비염도 뭔가 항원항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건 서양의학적 관점이고, 저는 한의사니까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정말 순수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두드러기를 살펴보면 우선 1차적으로 두드러기 원인은 피부의 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열이라는 한의학적 개념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저런 책이나 블로그 등을 읽다 보면 가끔 이 환자한테 열이 어디 있나, 이 환자의 체온은 정상이다 라며 한의학을 비판하는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건 한의학 용어인 열을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체온으로 착각하여 이해했기 때문이거든요. 한의학 용어로서의 열은 대사가 과항진되어 있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형용사 같은 단어입니다. 현대의학적 개념으로는 교감신경 항진 상태와 얼추 비슷해요. 한의학은 원래 한국인의 의학이라 우리 말과 문화에도 한의학적인 개념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열받는다, 화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한의학의 열과 꽤 비슷한 개념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열이 좀 더 농축되고 쌓인 상태를 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많이 누적된 상태를 화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열받으면 어때요? 막 덥고 답답하고 솟구치는 느낌이 들고 맥박도 빨라지고 근육에도 힘이 팍 들어가는 긴장 상태가 됩니다. 실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심부체온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하는 시간대가 가까워지니 심부 혈액순환을 체표순환으로 돌려서 심부체온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저녁이 되면 오히려 체표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체표 쪽 혈관이 확장되고, 이 혈관에서 삼출물이 나오면서 두드러기 팽진이 나타나고 가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두드러기가 저녁과 밤에 좀 더 심해지는 편이고요. 알레르기라는 개념 안에 갇히면 대체 이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원인 제거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차단하거나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대증 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한의학적인 열의 개념으로 두드러기를 이해하면 훨씬 더 해결책이 심플해집니다. 한약에는 이 열을 해소하는 다양한 약재와 처방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드러기의 원인을 열이라고 해석하면 몸에 열을 조장할 수 있는 뜨거운 성질의 약재인 인삼, 매운 음식, 술을 피하세요 라는 티칭을 할 수 있게 되고, 몸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카페인을 삼가세요 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두드러기 발병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이건 아마도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경쟁적인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수년 전부터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인의 커피 음용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겨울철보다는 점점 더 더워지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두드러기 환자가 훨씬 더 많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두드러기에 오랜 기간 시달려 보신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더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뜨거운 목욕물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몰입해서 일하고 난 저녁에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술을 마실 때 두드러기가 바로 심해진다는 것을요. 그러니 두드러기를 일상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녁에 체표 온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물 샤워를 하거나 그 부분만 냉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겨울철이라면 잘 때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등을 좀 끄고 서늘하게 자면 가려움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맵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몸을 가급적 이완시켜서 신부체온을 오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두드러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두드러기가 이렇게 간단한 개념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두드러기가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점차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얼마 전에 출간한 두드러기 다르게 보기입니다. 제 책이에요. 저는 올해로 임상 17년 차인데 그중 13년간 두드러기를 중점 진료해왔어요. 긴 시간 동안 만성 난치성 두드러기에 대해 고민하고 깨닫고 해결해 나간 결과물을 정리한 책입니다. 오랜 기간 만성 두드러기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